자, 안녕하세요. 자동차 세시공학 5장 제동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동장치의 역사. 자, 우리가 제동장치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속도를 감속하거나 또는 정지해야 될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제동, 그러니까 감속이나 제동을 해주는 장치를 우리가 제동장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동장치는 대부분 유압식 제동장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압식 제동장치는 1920년에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한 유압식 제동장치가 처음으로 실용화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압식 제동장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 파스칼의 원리라고 하는 유압의 원리를 만들므로써 이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유압식 제동장치를 자동차에 실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동장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장치는 마찰력을 이용하여 자동차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어 제동작용을 한다. 자,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회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이라고 하는 제동장치를 밟게 되는데,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우리가 드럼형이든 디스크형이든 우리가 회전하고 있는 그 회전체를 꽉 잡아줌으로써 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회전력을 회전하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이제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열이 발생되겠죠.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열이 발생되고, 이 발생된 열을 우리가 대기 중에서 냉각시켜주는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제동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제동이 확실하고 제동 효과가 클 것. 두 번째, 신뢰성과 내구성이 있을 것. 세 번째, 점검과 정비가 용이할 것. 이렇게 세 가지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제동장치의 구비 조건 세 가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동장치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동장치는 운전자의 발로 조작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풋브레이크, 발로 우리가 감속이나 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풋브레이크가 있고, 손으로 조작하는 핸드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작기구에는 노드나 와이어를 사용하는 기계식과 우리가 유압, 아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리가 유압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압력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개발한 사람인데,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유압식으로 이렇게 제동을 하는 이러한 기계식과 유압식으로 이렇게 분류되고, 기계식은 주로 이제 핸드브레이크, 우리가 예전에 사이드 브레이크라 그러죠.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핸드브레이크.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잡아 당기는 형식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버튼을 누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은 핸드브레이크에 주로 사용되고, 유압식은 풋브레이크, 발로 밟아서 우리가 제동하는 이러한 브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자동차가 1885년도에 우리가 칼 벤츠라고 하는 독일 사람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근데 초창기의 자동차는 이러한 제동장치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제동장치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동장치가 제작용을 하지 못하면 어디 이제 주행 중에 제동을 제대로 못하고 어디 건물에 가서 받는다든가 사람을 가서 이렇게 받는다든가 하는 사고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의 자동차는 우리가 이연물로 이렇게 취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러한 제동 장치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라고 하는 거는 자, 2개 이상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동차로서의 형식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안전상 우리가 자동차는 2개 이상의 브레이크를 이렇게 경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핸드브레이크와 풋브레이크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압 브레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압 브레이크의 특징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제동력이 모든 바퀴에 동일하게 전달된다. 우리가 유압에 의해서 우리가 제동력을 가하기 때문에, 자, 기계식에 비해서 제동력이 모든 바퀴에 동일하게 이렇게 전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찰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페달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자, 유압식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계식에 비해서 자, 유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페달 조작력이 작아도 우리가 큰 힘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유압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페달 조작력이 작아도 된다. 자, 근데 유압식의 단점은 뭐냐? 오일 파이프 등이 파손되어 오일이 새거나 유압 회로에 공기가 침입하면 제동력이 감소하거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압식의 가장 큰 단점은 이겁니다. 자, 오일이 새거나 오일 안에 공기가 들어가게 되면 자, 제동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자, 여기 위에 있는 3가지는 우리가 유압식의 이제 장점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 밑에 있는 4번째는 유압 브레이크의 단점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체를 우리가 2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자, 요 유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유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체와 액체를 우리가 유체라고 합니다. 유체는 기체와 액체를 유체라고 하는데, 이 유체는 우리가 분류할 때 압축성 성질을 가지고 있는 유체가 있고, 압축이 안 되는 비압축성 유체가 있습니다. 자, 압축성 유체라고 하는 거는 공기와 기체처럼 이렇게 피스톤에 우리가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넣고 끝을 막고 이렇게 누르면 어느 정도 압축이 되죠. 이렇게 공기나 기체는 우리가 압축이 되는데 비해서 우리가 물을 주사기에 넣고 이렇게 끝을 막고 누르게 되면 이게 안 눌러지죠. 그래서 물이나 오일이나 이런 것처럼 액체 성질의 유체들은 우리가 압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유압식에 해당되는 유압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유체들은 다 액체에 해당되는 건데, 이러한 액체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일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오일은 비압축성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힘을 크게 증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액체에, 그러니까 비압축성 유체, 공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압축성 유체라 그랬죠. 압축이 되는 유체인데, 자, 이러한 비압축성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회로에 요 압축성 유체가 이렇게 포함되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비압축성이 아니고 공기가 이렇게 중간에서 비압축성 유체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일이나 이러한 유압 회로에 공기, 압축성 이렇게 유체가 들어가면 우리가 제동력을 상실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압이라고 하는 거는 비압축성 유체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장치고, 우리가 압축성 유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또 장치가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장치는 우리가 송풍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기 펌프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공기의 압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장치도 있습니다. 컴프레셔 같은 거, 공기를 압축시켜서 그 압축력에 의해서 우리가 어떠한 기계의 역할을 한다든가 돌리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컴프레셔 같은 것들은 우리가 공기처럼 압축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장치고, 자, 유압 장치는 우리가 오일처럼 비압축성을 이용한 장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압 브레이크의 구성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자동차에 보시면 이렇게 4개의 바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자, 핸드 브레이크, 실내에 있는 핸드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페달, 자, 페달 브레이크가 있고, 자, 페달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진공 배력 장치에 의해서, 자,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 앞에 바퀴는 디스크 브레이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자, 바퀴에 디스크가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캘리퍼라고 하는 디스크를, 우리가 오토바이 같은 거 앞에 보시면 왜 이제 브레이크가 외부로 나와 있으니까 바퀴 옆에 동그란 판이 있고, 이 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캘리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캘리퍼가 그 안에서 이 디스크를 꽉 잡아줍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꽉 잡아줘서 제동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게 디스크 브레이크고, 요 뒷바퀴에 있는 방식은 우리가 드럼 브레이크라 그래서 바퀴에 우리 안쪽에 보면 이렇게 통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브레이크 슈라고 하는 요 날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피스톤이 이렇게 양쪽으로 밀어주면서 이게 드럼에 딱 붙게 하면 바퀴가 멈추게끔 하는 이러한 브레이크를 우리가 드럼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바퀴는 디스크 브레이크 타입으로 되어 있고, 뒤에는 드럼 브레이크 타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압식 브레이크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우리가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제 유압을 이용한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라는 이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유체를 이용한 유압 장치들을, 뭐 브레이크뿐만이 아니고 모든 유압 장치들은 요 파스칼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유압장치라는 그러한 장치가 만들어질 수도 없었겠죠. 자,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면적이 서로 다른 이러한 용기가 있는데, 자, 여기에 100kg을 얹고, 자, 단면적이 A가 5cm고 여기가 200kg, 그 다음에 단면적이 10cm의 자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서 100kg을 누르면 여기에서는 큰 단면에서는 200kg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밀폐된 용기 내에 액체를 가득 채우고 그 용기에 힘을 가하면 그 내부의 압력은 공기의 각 면에 작용하여 용기 내에 어느 곳이든 동일한 압력이 작용된다는 원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료역학에서 배웠듯이, 자, 우리가 응력을 구하는 식은 단면적 분의 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다 그랬는데, 압력도 똑같이 그렇게 구합니다. 압력은 우리가 P로 이렇게 약자를 P로 사용하는데, 압력 P는 힘 F를 단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응력 구하는 거하고 압력 구하는 거는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첫 번째, 공기는 가압하면 압력이 되지만 액체는 압축이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공기는 압축성 유체이기 때문에 압축이 되지만 액체는 압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기는 압축이 되기 때문에 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액체는 운동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압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누르면 그대로 요쪽 면적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운동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처럼 우리가 가압이 되는, 압축이 되는 거는, 여기에서 압축하면 이게 반대편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 안에 내부에 공기가 밀도가 올라가면서 압축이 되어 버리겠죠. 그래서 운동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액체는 힘, 작용력을 전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액체는 힘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자, 이러한 힘을 증대시키는 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압장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는 힘, 즉 작용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액체는 힘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힘을 감소시킬 수도 있겠죠. 증대시키는 것도 가능하고 반대로 감소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5번이 같이 두 개가 있네요. 자, 요 밑에 거는 지우셔도 되고, 그래서 5가지. 자,
우리가 파스칼의 원리는 자 공기는 가압하면 압축이 되지만 액체는 압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압축성 성질을 이용한 게 바로 유압장치다. 자 그래서 액체는 운동을 전달할 수가 있고 자이 액체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데 힘을 증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압 브레이크의 구조와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압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에서 유압이 발생하여 자 휠 실린더로 압송된다. 이때 휠 실린더에서는 그 유압으로 피스톤이 좌우로 확장되면서 브레이크 슈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드럼 안에 있는 슈라고 하는 요렇게 뒤에 이제 나올 텐데 형상이 이 슈를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내서 드럼에 압착되게 해서 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유압식 브레이크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유압식 브레이크 중에서 드럼 브레이크 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은 조작력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며 자, 펜던트형 브레이크 페달과 플로우형 플로우형 브레이크 페달이 있다. 자,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도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꾸준히 진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마스터 실린더를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마스터 실린더는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스터 실린더의 구조와 작용을 보면 실린더 바디가 있고 자, 실린더 바디 윗부분에 오일 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재질은 주로 주철이나 알루미늄 합금을 이용해서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철은 용해해 가지고 이렇게 틀에 부어 가지고 이렇게 형상을 만들죠, 주로. 그 다음에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금형에다가 우리가 알루미늄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 가지고 자, 요거는 이제 붓는다기보다는 피스톤으로 이렇게 주입해서 우리가 만드는 방식인데 우리가 다이캐스팅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캐스팅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러한 주철을 녹여서 우리가 부어서 만드는 방법이나 알루미늄을 녹여서 우리가 주입해서 만드는 금형 방식, 자, 금형 방식에 의해서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용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붕어빵처럼 자, 어떠한 틀에다가 거기에 안에 어떠한 용해 시켜 가지고 그 금속이나 이런 걸 넣어 가지고 그 틀의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거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금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금형 안에 플라스틱을 넣게 되면 플라스틱 사출이라고 하고 이제 알루미늄을 넣게 되면 우리가 다이캐스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래 같은 데다가 틀에다가 우리가 철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이러한 주조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일정한 모양으로 여러 개를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의 이러한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바디 안에 이제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톤은 실린더 내에 끼워지며 페달을 밟는 것에 의해서 푸시로드가 실린더 내를 미끄럼 운동으로 유압을 발생시킨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푸시로드가 페달을 밟으면 푸시로드가 이렇게 압축이 되겠죠. 자, 압축이 되면서 우리가 유압을 발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스톤 컵. 자, 1차, 2차 컵이 있으며 1차 컵의 기능은 유압을 발생시키고 2차 컵의 기능은 마스터 실린더 내에 오일이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체크 밸브는 피스톤 반대쪽 실린더 끝에 시트 와샤를 사이에 두고 설치되며 피스톤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시트에 밀착되어 있다. 자, 다섯 번째 피스톤 리턴 스프링. 자, 이 스프링은 체크 밸브와 피스톤 1차 컵 사이에 설치되며 페달을 놓았을 때 피스톤이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크 밸브와 함께 잔압이 0.6에서 0.8kg 포스 퍼 cm의 자승행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
자, 브레이크 작동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퍼 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회로 내에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휠 실린더 내에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피스톤 리턴 스프링의 역할 보시면 브레이크 작동 지연을 방지하고, 베이퍼 록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회로 내에 공기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휠 실린더 내에서 오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텐덤 마스터 실린더의 작동,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가 있는데, 브레이크 파이프는 주행 중 진동하지 않도록 클립으로 확실하게 고정하고, 연결부는 이중 플레이어로 하며, 플렉시블 호스는 차축이나 바퀴와 같이 유동이 있는 부분에 사용되며, 높은 유압에 견디도록 견사 등의 직물층과 내유성의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연결 부분에는 금속체 피팅이 설치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휠 실린더. 자, 휠 실린더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이 이제 밖에 드럼 부분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보시면 브레이크 슈라고 하는 요러한, 슈가 있고, 이 슈 부분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드럼에 이렇게 밀착되게 되면, 요 마찰에 의해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회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요 슈 부분이 이제 마모가 많이 되니까 마찰력이 아주 강한 요 라이닝이라고 하는 이러한 금속을 여기에다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찰이 덜 되게끔, 마찰에 의해서 마모가 덜 되게끔, 이 이제 라이닝이 브레이크 슈가 마모돼 버리면 이제 브레이크 역할을 못 하니까, 자, 슈의 겉에 부분에 라이닝이라고 하는, 자, 마모가 잘 안 되는 이러한 금속을 붙여 가지고, 자, 여기에, 자, 휠 실린더라고 하는 이 실린더가 이제 유압을 발생시켜 가지고 여기에 피스톤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이 슈를 양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 슈가 벽에 딱 달라붙어서 드럼에 붙어서 우리가 제동을 하게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휠 실린더는, 자, 마스터 실린더에서 압송된 유압에 의하여 브레이크 슈를 드럼에 압착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구조는 실린더 바디, 피스톤, 실린더 컵, 그리고 실린더 바디에는 파이프와 연결되는 오일 구멍과 회로 내에 침입한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블리드 스크루가 있고, 실린더 내에는 확장 스프링이 들어있어 피스톤 컵을 항상 밀어서 벌어져 있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 드럼에 이렇게 밀착되면서 우리가 마찰에 의해서 제동을 시켜주는 장치, 브레이크 슈. 자, 브레이크 슈는 휠 실린더에 피스톤에 의해서 드럼과 접촉하여 제동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다. 여기에다 줄을 그어 놓으시고, 자, 라이닝이 니벳이나 접착제로, 아까 여기 보시면 라이닝이라고 하는 금속이, 그러니까 마찰에 강한 금속을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닝을 이제 접착제나 니벳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마모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라이닝의 종류에는, 자, 위분 라이닝, 몰드 라이닝, 방금속 라이닝, 그 다음에 금속 라이닝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라이닝은 다음과 같은 구비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 부분은 요 드럼에 마찰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자, 이 라이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마모가 잘 되지 않고, 마찰이 발생되면 열이 발생되죠. 그래서 열이 발생되기 때문에 열에 잘 견디는 성질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라이닝의 구비 조건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내열성이 크고 페이드 현상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에 잘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이 없을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 자, 페이드 현상이란 뭐냐? 자, 브레이크가 페달의 조작을 반복하면 드럼과 슈에 마찰열이
축적돼서 제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열이 많이 발생되면 우리가 마찰에 의해서 제동력이 감소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찰이 이제 약해져 가지고 제동력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생되는데 이걸 우리가 페이드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페이드 현상이 발생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열성이 크고 페이드 현상이 없을 것. 자, 두 번째는 기계적 강도 및 내마멸성이 클 것.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도 강하면서도 자, 마찰에 의해서 이 부분이 마모가 돼 버리면 이게 빨리 닳아지면 나중에는 이제 슈가 이게 여기에 부착되게 돼 가지고 우리가 제동력을 떨어지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모가 잘 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걸 우리가 내마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마멸성이 커야 된다. 세 번째는 온도의 변화 또 물 등에 의해서 마찰 개수의 변화가 적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바퀴에 있는 요 브레이크는 우리가 밖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때나 이럴 때 우리가 물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엔 춥고 또 우리가 마멸에 의해서 온도가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저 온도 변화나 물에 의해서 마찰 개수가 변화된다는 얘기는 마찰 개수가 떨어져 버리면 제동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이드 현상은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의 조작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제동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그랬는데 열이 축적돼서 이러한 원인은 드럼과 슈의 열 평창과 라이닝 마찰 개수 저하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드럼의 냉각 성능을 크게 하고 열 평창률이 적은 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드럼은 열 평창률이 적은 재질을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온도 상승에 따라서 마찰 개수의 변화가 적은 라이닝을 사용하면 좋다. 자, 이렇게 페이드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브레이크 슈의 라이닝의 구비 조건 세 가지,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을 막는 방법 세 가지가 여기 소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브레이크 드럼. 자, 브레이크 드럼은 우리가 제동할 때 발생한 열은 드럼을 통하여 방산되므로 드럼의 면적은 마찰면에서 발생한 열 방산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드럼이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네 가지가 있는데, 자, 가볍고 강도와 강성이 클 것. 자, 두 번째, 정적 동적 평형이 잡혀 있을 것. 자, 세 번째, 방열, 아까 열이 잘 방출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열이 잘 되어 과열되지 않아야 되고, 자, 네 번째, 자, 아까 라이닝과 마찬가지로 라이닝과 같이 마찰이 발생되는 부분이 요 드럼 부분 안쪽이죠. 그래서 요 부분도 내마모성, 그러니까 내마멸성이 커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브레이크 드럼까지 알아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